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매우 이례적인 영광스러운 자리, 바로 이례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고 또 쑥스러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30권에 가까운 책을 썼으면서도 한 번도 이게 출판 기념회 같은 거를 제대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걸 못 갔느냐? 쑥스러워서.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돈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래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런 초대를 한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변 대표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특히 이제 개인 집에, 미국 사람 집에 이제 초대를 받으면은 이제 갈 때 플란트도 사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좀 한 중질급의 포도주를 사갖고 가거나, 이렇게 가서 예의를 이제 이렇게 지키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음식을 이제 먹으면은 항상 주인이 음식을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항상 착안을 해서 주인을 칭찬해주고, 이런 이제 매너가 필요한데, 저도 여기 이렇게 초대되어 왔으니까 우리 변 대표에 대해서 좀 변 대표를 즐겁게 해 드리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좀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 대표는 이제 서울대학교 아마 미학과인데 철학과 비슷하거든요. 전 미학과라고 하는 걸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진중권 때문에 알았어요. 미학과가 뭘까. 예. 그래서 수재시고, 그 다음에 맨 먼저 이제 이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석사 박사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의 걸 잘 베껴가지고 그런 거를 전부 이렇게 찾아내는 걸 보고, 야, 참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게 또 고맙고, 또 제가 전혀 모르는 생소한 언론 분야에 대해서 깊이 또 조예를 가지고 그거를 또 언론들의 부당함 이런 것들을 또 지적을 또 하고, 모니터링을 또 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이제 존재가 우리 변 대표가 이끄는 단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어떤 이런 우정, 개인적인 연대 우정 이런 거 가지고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지식과 팩트를 서로 공유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또 저쪽에서 애를 써서 이제 팩트로 밝혀놓으면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또 습득도 하고 또 고맙게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황의원 기자는 직책은 모르겠는데 아주 생글생글하고 여성도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애교가 있고 싹싹하고 배처럼 싹싹하고 그래서 우리 황의원도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어떤 종류의 인생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인습과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이 새로운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이상, 이런 거를 항상 그 쫓아온 그러한 그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황야의 무법자 혹시 보셨지요? 황야의 무법자를 제가 소위 때 광주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봤는데, 멋있어요. 총잡이. 그 총잡이가 어떤 총잡이냐 하면은 이 사회가 만든 규율, 규범 이런 걸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규율에 충실해요. 기율 없이 산 것이 아니라 너놈들이 만드는 기율은 그건 엉터리다, 하질 기율이다.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기율에 내가 복종하고 산다, 지키고 산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을 살려고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총잡이를 총잡이의 최고 총잡이다. 그 최고 총잡이니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참 그 감명을 많이 받고, 나도 이게 총잡이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아주 독보적인 총잡이가 돼가지고 세상을 깔고 내리깔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참 늘 이 황야의 무법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특유의 표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늘 이제 기억을 하면서 아마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보셨잖아요. 타이타닉을 보면은 그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하고 그게 잭 돌슨인가 그러고 여자가 로즈인데 그게 무슨 영화냐 하면은 그 로즈라고 하는 여인이 영국의 상류 사회에 있는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 영국의 상류 사회에서 가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통념 이런 거 기율 이런 거를 거미줄처럼 전부 이렇게 얽매이니까 거기에서 탈출하고 싶어가지고선 이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 순간을 이제 드카프리오가 캐치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랑이 이제 맺어지는 건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 하면은 그 상류사회의 여러 가지 인습, 통념, 기율 이런 것에 얽혀가지고 거미줄에 얽혀가지고 참 숨막혀 하는 한 여성을 이 남성은 어떤 남성이냐 하면 아주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남성이에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파티에 그 영국 상류사의 그 파티에 그 초호합판 아닙니까? 아주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초호합판 여객선에서 유람선에서 그거를 이제 타게 된 것이 그걸 이제 탔으니까 그게 무슨 이 포카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이 승선권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타서 거기를 이제 초대받았는데 그 드카프리오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상류층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저는 어저께 밤에는 다리 밑에서 잤다. 그림을 그리고 잤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영국 이 최고의 그 유명한 이 어른들과 귀족들과 이렇게 같이 저녁을 한다. 그러니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셀 수 있는 날, 의미가 있는 날, 기억할 수 있는 날로 내가 살아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make every day count. 그러니까 make it count. 그리고 토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그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자유분방한 사람이 얽매여 있는 여성의 영혼을 해방시켜주는 영화가 바로 타이타닉. 그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관람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이 현대 춤의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사도라 덩컨,
이사도로 덩컨 그 음악 들으면 슬프시잖아요. 그 여성도 역시 인습과 통념 이런 걸 무시하고 전부 나체로 춤을 추고 그런 이 아주 자유분방한 정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거. 또 저도 이 소위 때부터 이제 그 군 생활을 했지만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창살 없는 감옥이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하면 자유의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소위 때부터 자유 공간이 엄청 넓었어요. 왜 넓었느냐? 아주 이분들 눈에 들게 제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소위를 이제 대대장에 퇴근하면서 그 제 포대 앞에 와가지고 딱 서면은 병사들이 소대장님, 대대장님 오셨습니다. 그 저를 이제 태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소주 2억들이 하나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서로 반주를 하면서 그러고 그 대대장님한테 참 이쁨 받고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그렇게 저를 이뻐하니까 그 안에 있는 장교들이 누가 저를 탈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군대 내에서도 자유 공간이 얼마든지 확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대령에서 이제 예편을 한 거는 자유 공간이 너무 좋았어요. 자유 공간을 더 넓은 자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했습니다만은 공군이 그때 국방 예산의 7%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방공 자동화 사업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이용평이가 타고 온 비행기 전투기도 탐지하지 못했고 중국에서 여객기가 넘어와가지고선 강릉 춘천 비행장에 불시착하는 것도 탐지하지 못했고 중국에 또 IL 비행기가 또 와가지고 이 상공에서 도와달라고 막 날개를 막 이렇게 허우는데도 그걸 탐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보안사에서 저한테 비밀 보따리를 저한테 갖다 주면서 야 너만이 이거를 이 방공 자동화 장비의 맹점을 너만이 분석해낼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걸 싸다 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2억 5천만 달러가 아니라 25불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군총장하고 국방장관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야단을 맞고 그러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은근히 이제 압력을 이제 가면 국방대학원 교수로 가라는 등 그래서 아이 됐다고 이제 옷 벗는다고 그 옷을 제가 벗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미 해군대학원에서 그런 교수를 좀 해라 그래서 한 3년 교수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프리랜서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처녀작으로 쓴 것이 70만 경영체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요거를 이제 썼는데 그걸 김영사에서 냈는데 소설을 제치고 베스트 1위를 7주간을 했었어요, 연수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주 무명인에서 이게 아주 엄청나게 이제 한국사회에 뜨게 됐고, 한국에도 참 선진국에 부럽지 않은 그런 훌륭한 군사평론가를 갖게 됐다 해가지고 제가 그 후 10년 동안은 제가 혼자 군사평론 분야는 오로지 저 혼자 했어요. 독보적인 존재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책을 낸 것도 이제 인습과 통념에 제가 얽매여 살았다고 하면은 그런 군대 내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비논리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제가 까부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보안사에서 저를 갖다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인기가 많이 좋아가지고 구속을 못했다고 랜드 연구소에 오공단 박사라고 여자 박사가 있어요. 랜드 연구소에 갔더니 그 얘기를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제 인습과 통념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살았다. 근데 월남에 이제 소위 때에서부터 이제 제가 44개월 동안
그 소위 주의 대위를 이제 월남에서 다 보냈는데 대위 때는 임시 대위를 달고, 임시 대위는 주의를 3년 달아야 대위가 되는데 1년 반 달고 이제 그때 임시 대위가 됐어요. 그리고 임시 대위에 제가 어떻게 포대장은 보통 대위 850 이런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몇 개월 그저 간신히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 건데, 저는 그 대위 되자마자 돼서 6개월 임시 대위 달고 6개월 만에 이제 포대장을 어떻게 이제 낙하산식으로 이제 가가지고선 1년 꼬박 포대장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포대는 요만 조그만 산에 있고, 그 앞에는 우리 포대 앞에는 이제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야자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또 이쪽에는 아주 정글산입니다. 엄청 높은 정글산인데 거기서 자꾸 박격포가 날라와요. 그래도 제가 이제 거기 부임을 이제 해서 갔는데 우리 애들 중에 박격포를 맞아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도 진물이 나고 발등에서도 진물이 나고 뭐 이러니까는 날씨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쪽 기지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박격포 세례를 엄청 하는데, 그러면 박격포가 탄약고에 떨어져서 그 병사들이 엄청 죽었어요. 그거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민둥산으로 이제 피난을 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포대장으로 이제 나갔는데 그 애들 보고 야, 불쌍하잖아 애들이. 예, 그러니까는 텐트가 있는데 텐트의 열기가 보통 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밖에다가 하면은 뭐 철모를 벗어놓으면은 뭐 계란하면은 뭐 금방 계란이 프라이가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더운 지방인데, 그 병사들을 이제 많고 병사들의 사기가 이제 엉망이니까 그 병사들을 많고 제가, 야, 너네들 그 입은 군복 있잖아. 군복 그거 잘라 입어. 어디까지? 궁둥이까지 잘라 입어. 너 마음대로 잘라 입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우리 이거만 해줘요. 아니 소위 관급, 그 보급품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입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야, 잘라 입어. 그 애들이 눈이 이거만 해요. 치렁치렁한 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국만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뭐 군대 규정에 말이야, 그런 뭐 논리도 없는 규정에 얽매여 살 필요 없냐. 다 잘라 입어. 그 애들 신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또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사격 연습을 하려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지만 사격을 한번 하려면 날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격 나가기 전에 막 기압을 막 놓고 정신 얼차려를 하고 아주 삼어먹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야. 왜냐하면 해이해지면은 이게 오발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영내에다가 한 구석에다가 25m 길이로 이거 팠어요. 구덩이를 도자로 이제 팠어요. 파놓고선 그 흙을 앞에다 잔뜩 쌓아놨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사선, 이 병사들이 엎드려서 이제 쏘는 데인데, 여기 마대를 부드럽게 이제 해가지고 모래를 넣고 부드럽게 해서 이제 해놓고, 저쪽에는 표적을 가서 꽂을 수 있게 이제 해놓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뭐 소령, 중령, 뭐 대위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시대의 제가 말이야, 그 임시대위가 말이야, 저거 그냥 습한 애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한다고 야단들이었어요. 사고 난다고. 영내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총소리 나고. 그러면, 야, 총은 말이야, 많이 쏴봐야 되냐, 잘 쏴야 되냐? 아니, 많이 쏴봐야 되죠. 그 병사들, 분대장들을 매일 모여놓고 저녁에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지금 얘기하면 일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토예요. 저 분인토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1990년대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일본의 분인토이 때문에 일본의 산업이, 또 일본의 경영이 미국을 엄청 앞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공부를 했는데, 그게 분인토인데 저는 나이 29에 이제 분인토의를 한 거예요. 포대장, 이 병사들은 이제, 병사들 전부가 아니라 이제 분대장들 13명, 장교 몇 사람 있고, 야,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그 억울한 일 많이 당해. 그 억울한 일 당하면은 뭐 세상에 나가면 눈 감으면은 코 베어 간다고들 하는데,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남들한테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발표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표현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들 나하고 만날 토의해. 그러니까 그래서 토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누가 얘기를 하면 하사가 얘기하면 중사가 쥐어받고, 말로 쥐어받고, 야 그렇게 하지 마, 야 커피 한 잔 가져와, 맥주 한 잔씩 가져와. 그렇게 해서 말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켜.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말해봐.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지.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말. 그렇게 이제 이제 토의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격을 하는 것도 많이 쏴보는 게 장땡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제가 하루에, 그러니까 제 포대는 이렇게 토의를 하니까 각 일과가, 단체 일과가 하나도 없어. 어떤 포대는 이거고 어떤 포대는 이거고 어떤 포대는 이거고 다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대대 본부에서 참모들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포대 와 보니까 그냥 오합지졸이거든. 뭐 제멋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대에 제가 이제 큰일 났다고 가서 대대장한테 그 우리 대대장님은 딱 사람을 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전에 그 KBS의 인생 이 얘기 저 얘기에 나오신 거기 초대됐는데, 그 인생 이 얘기 저 얘기에 제가 그때 이제 저를 몸무게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물을 먹여서 이제 합격시켜준 대령도 이제 거기 몰래 이제 데려 나오고, 이제 우리 교수가 저한테 육사의 교수 때 교수 한 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나이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슴 속에 하얀 백지가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다. 그 백지 위에 여러분들이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또 이게 그 균형성이 이제 배양이 된다. 그러니까 70점에서 80점을 올리려고 그러면 하루에 10분만 공부하면 된다. 그러나 90점에서 1점만 더 올리려면 하루에 2시간을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까지 점수가 뭔데, 이 휘중한 그 젊은 나이를 그렇게 그 경쟁에, 그렇게 공부벌레로 보내려 하느냐. 책을 많이 읽어라. 성리에 증명된 고전소설부터 많이 읽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살아있는 리빙 딕셔너리가 되라. 뭐든지 마늘 박사. 그래서 점수 따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런 분도 거기다가 또 초대를 했어요. KBS에서. 그래서 그게 TV는 사람을 타고인가 그거가 이제 시초가 저예요. 그 시효가 이제 저라고요. 효시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얘기지만은 여튼 병사들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토의를 하는데, 우리가 사격을 하는데 이 1개 분대가 이제 9명이거든. 1개 분대씩 이제 사격을 이제 해요. 딴 사람은 그냥 포수 훈련하고, 딴 사람은 정비도 하고 별거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 분대별로. 예. 그러니까는 병사들한테 이게 조준을 잘해야 사격을 잘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조준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쎄요. 유도를 해줘야 돼. 여기 가는 구멍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총열 끝에 이제 가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구멍을 눈에다 바짝 갖다 대면 구멍이 커지냐 적어지냐. 커지죠. 이렇게 멀리 되면 작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명중률이는가? 바짝 갖다 대야죠. 그래, 바짝 갖다 대는데 눈이 들어가는 놈도 있고 광대병 나오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는 다 다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놈에 이렇게 하는 놈에 다를 거 아니야. 그거 연습해. 그거 네 개인적으로 연습해. 그리고 준비된 사람부터 가서 쏴. 갖다 빼고, 그리고 거기다가 표적 쏜 거에다가 표적지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내 책상 위에 갖다 놔.
그 일개 분대씩 이제 다 하나씩 가서 쏘고서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한 구멍으로 다 들어가는데 9발이, 어떤 사람은 막 흩어져. 그래서 그 흩어진 게 똑똑한 놈이 뭐 태권도도 5단이고 뭐 이런 녀석에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너 왜 이렇게 흩어지냐? 잘 쌌는데요. 또 이거 한 구멍으로 들어간 사람은 좀 어리어리 한 놈이 또 한 구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쌌냐? 아이 제가 이렇게 쌌습니다. 한번 해봐. 저 한번 해봐. 어떻게 쌌는지 한번 해봐. 걔 보라 그러고. 또 얘는 너는 어떻게 쌌는지 한번 해봐. 이거 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총을 바꿔서 이거 총을 바꿔가지고 가서 쏜 거를 이제 표적지를 이제 가져와. 그러니까 총을 바꾸니까는 이놈은 똥터리가 여기저기 나가고 이놈은 한 구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총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열을 하도 많이 쏘면은 총열이 달아가지고 이제 이게 제멋대로 나가요. 그래서 저희의 우리 포대의 전체 총의 18%를 전부 바꿨어요. 바꿨는데 아마 베트남에서 또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총열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포대장이 과연 있었겠는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하니까 사단 그 병기 중대에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뭐 총 갈아달라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본다고. 근데 이제 주월사령부에서 이제 각 포대 다니면서 각 대대별로 이제 한 개 포대를 정해서 하는데 우리 대대본부에 계시는 대대장을 모시고 계시는 포대가 이제 그게 선발돼가지고 쐈는데 60점이 채 안 나온 거예요. 60점이. 그러면 우리 대대장 모가지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한 40분 집차로 달려야 되거든요. 가가지고선 주월사령부 대령에 인솔을 보고 왔는데 그 대령한테 제가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우리 포대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는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은 회식을 하고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가자고 그러니까는 화가 우리 그 보병 연대장이 있다가 대령이 있다가 아이 우리 지대에 한번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월사에서 온 그 대령이 야 그럼 가서 한번 체크해봐. 그러니까는 그 소령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 저 바깥에 그 실거리 300m 그 실거리 장에 이제 가서 이게 거기 이제 이 포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 불을 다 깎고요. 불을 다 깎고 풀이 자라나지 못하게. 왜냐면 풀이 있으면은 기어 들어오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중으로 이제 철조망을 윤형 철조망 이렇게 동그란 거 철조망을 육중으로 치는데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그 풀이 자라지 말라고 이제 고엽제를 병사들이 뿌리는 거예요. 그 고엽제에 살이 썩어요 우리 병사들이. 네. 거기 가서 이제 쏘니까는 다 100점이거든. 그러니까 그 소령의 저를 뭐 죄진 사람 쳐다보듯이 여보 당신 뭐야? 이래. 왜요? 야마시 치지 마. 그럼 직접 하십시오. 심판관님들께서 직접 표적지 갖다 꽂으시고 심판관님이 직접 명령하십시오. 또 100점이 나와요. 그거 안 가르쳐 100점 안 나오지. 그러더니 그때서는 이제 여보 당신 애들 얼마나 잡다 놨어. 애들 움직이는 게 벌써 다른데 그래. 애들 얼마나 잡다 놨어. 그 100점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100점 써주면은 자기네들이 의심받는데 그런 부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심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쪽에서 60점 맞은 거고 해가지고 평균 해주세요. 그 80점으로 했대. 그러니까 또 이 병사들이 있잖아요. 병사들이 이제 집에다가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뭐 3개월에 한 번씩인가 이제 병사들하고 포대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상 이렇게 신상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묻고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신상면담이라는 그거 애들 갖다 놓고 다 큰 애들 갖다 놓고 야 너 가족이 몇이야? 엄마 몇 살이야? 무엇이야? 아버지 무엇이야? 이런 거? 그 월남까지 가서 그런 거 왜 물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허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도 전 안 했어요. 그 허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안 해서. 그 저는 어떻게 하냐. 가는 애들은 이저 편지 쓴 거는 전부 그 보게 돼 있거든. 보안 점검 때문에 보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선임하사한테 그냥 맡겨버려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다 읽고서는 누구한테 각 그 병사들마다 파일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 누구한테 무슨 내용 이렇게 써. 그 오는 편지는 이제 못 뜯어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왔다 하는 것만 써. 그 다음번에 가는 편지 또 읽어보면은 아 오는 편지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제 예측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에러를 풀어줘요. 에러를 이제 풀어주는데 그 한 녀석은 이제 수송대에 있는데 그 전에 그 추억 운전 면허증을 따려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월남에 와 있는 동안에 이게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게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조국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목숨 바쳐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병사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지사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후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도지사한테서 와서 이걸 가지고 운수 귀국해서 운수교통과에 이것만 갖다 제출하면 된다. 또 그걸 제출. 또 한 녀석은 아주 뭐 태권도도 오고 다니고 뭐 한데 맨날 뭐 집에다 어디다가 친구한테다 편지 쓰는데 비관하는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놈이 뭐 때문에 비관을 할까? 그 이제 이 군의병 있잖아. 군의병, 의무병 불러가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야, 걔 그 병 있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높은 부대에다가 이제 저 군의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약을 이제 해서 야 이거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 걔가 내 얼굴 못 보니까 네가 그랬다고 그러고 갖다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이 우리 포대장님은 이건 뭐 귀신이다 귀신. 네? 귀신.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은 우리 병사가 이제 한 40분 거리에 이제 보급소에 가서 보급을 하는데 연대 본부인데 그걸 보급소에서 시레이션이라고 한 박스가 있대. 그거 하나가 시중에서 팔면 5달러예요, 5달러. 그러니까 이게 헌병들이 그걸 뺏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사가 이제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따구를 맞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뭐 저들이 수근수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왜 그러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해봐. 저 시레이션은 뺏으려 헌병이 뺏으려 해서 안 좋으니까는 따기를 때렸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2년 후배가 있어. 사관학교 2년 후배가 이제 제 보좌관이었는데 부장님 병사들은 맨날 이렇게 뭐 헌병한테 얻어 맞고 다니는 게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야 등치 좋은 놈 10명 무장시켜가지고 단독군장 해가지고 차에 태워. 그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비트공한테 스나이핑 맞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 위험한 짓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꼼꼼한 밤을 달린 거예요. 달려서 40분 동안 달려서 그 헌병대 가가지고 어떤 놈이야 뭐 하니까 허둥도 얼어서 야 서단 헌병대 전화대. 뭐 제가 눈이 시퍼렇게 가지고 이제 나대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참아, 한 번만 용서해달라. 너희만 얘한테 빌어. 그러고서 제가 그렇게 빌게 만든 다음에 우리 병사 기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개를 이제 싸가지고 시레이션 5개 가져갔어요. 그리고 야 임마 이 시레이션 5개는 내가 주는 거니까 앞으로 너희들 말이야 시레이션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어디다가 우리 병사들한테 하면은 너 요담 영창 보낼 거야. 너 하극사 너 상병 아니야. 상병이 병장 때린 거 아니야. 이놈의 자식 영창에 집어넣는다고. 그 우리 병사들 얼마나 신났어요. 그 오니까 우리 병사 제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비스 하는 데서, 병사들한테 서비스 하는 데서 있고, 이 세상에서 이 버려야 얻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권위입니다. 권위. 스스로 권위를 찾으려고 하면은 권위가 달아나요. 그 저는 병사들한테 그래요. 그 전에 우리 포대장 대위가 얼음판에 이제 그 무너져가지고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이제 포대장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 다른 데는 전부 대위들이잖아요. 저 혼자 이제 쏘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와가 저녁 되면은 이제 나갈 텐데 다 돼지 그 비계로 이제 뭐 보글보글 끓여놓고 이제 한 곡부 한 곡부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데 대대장이 또 회의하러 오라고. 회의하면은 1시간씩 해요. 그럼 전부 적어요. 그 다른 대위들은 대대장 앞에서 상을 찡그래요. 귀찮다 이거지. 왜 이런 거 시킨다고. 그 저는 또 생글생글해요. 그래 저놈이 쏘이가 저는 뭘 알고 저놈이 생글생글해. 지소리 뭐 아냐? 다 알겠어? 예, 다 합니다. 알긴 뭘 알아요? 그게 모르지만 생글생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병사들 이제 많고, 병사들 많고, 야, 내가 말이야 이거 했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 내 자신이 모르겠다고 해야 걔네들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안 해요. 그 권위 때문에 모르는 데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사들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 이거 뭐, 야야, 이거 군사학교만 나왔지, 뭐 내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야. 이거 뭐냐?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 정말 참으로 잘해요. 대위가 주의하는 거 저리 가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그렇게 저를 뭐 퇴근 때마다 저 데리고 나가서 꼭 식사시켜서 반죽 놀아먹고 그러고 이제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했던 그 분임토 있잖아요. 분임토.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는 처음에 연구소에 있을 때도 이제 과제를 하는데 다른 연구주의자들은 이래요. 이제 뭐 석사들 이제 세 명의 이제 팀인데 자기가 장저를 장저를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구성을 해. 그리고 하나씩 불러. 야, 1장, 2장, 3장은 이거고, 4, 5, 6장 이거고, 5, 6, 8, 이런데, 이거 누가 할래요? 어디, 자네가 할래? 제가 하죠. 이거 누가 할래? 네가 할래? 그럼 가서, 각자가 가서 지가 하는 것만 알아. 옆 사람이 뭐가 하는지 몰라. 옆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또 토의하는데도 1대1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얘가 하는지, 여기 같이 하면 뭘 하는지 알 텐데, 안 부른다, 이게. 그 나중에 다 해놓고 나오면 전부 이 세 개를 그냥 갖다 홀치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연구 논문에 생명력이 있을 리가 없지. 다들 바꾸되고 또 재작업하고, 몇 달 또 재작업하고 이러는 거야. 저 경우에는 이제 다 연구원들 불러가지고, 야, 여기 큰 탁자가 있는데 여기 다리 올려놓고 농담해. 야, 우리 어떤 걸 고양이를 만들래? 코끼리를 만들래? 스펙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놈이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 농담 같은 거 하면은 그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이 사람도, 저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냐.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렇게 오니까는 이렇게 뿌옇게 점점 이게 모양이 잡힌다고 이제 스펙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도 같이 셋이 다 해. 올 코트 프레싱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다 나오고. 그런 연구를 하니까는 그 연구에 생명력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제가 미국에서 연구를 이제 경영학을 석사는 이제 경영학 문과 계통으로 이제 경영학을 했는데 박사는 이제 응용수학은 미국에서도 아주 물리학하고 응용수학하고는 시스템공학하고는 아주 참 어려운 박사 따기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럼 문과에서 대개 이과를 하다가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문과로 이렇게 전향하는 경우는 있어도 문과 석사에서 이과로 가는 사람은 미 해군대학원 창설 이래 저 혼자예요.
그것 자체로 제가 전설의 인물이 됐어요. 전설의 인물이.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문과 논문을 쓰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담임 교수가 DBA인데,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그러니까는 MBA 위에 이제 다 DBA가 있는 거예요. 이건 PhD하고는 또 달라요. 그 양반이 이제 기업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에 1년 내내 자료를 전부 전수로 모아가지고선 이것이 그 재무제표가 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거 이제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3개월 정도 이 통계 자료를 해가지고 3개월치 가지고 1년치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예측을 해놓고 있다가 실제 기업에서 내는 재무제표가 자기네가 미리 만들어 놓고 있는 예측치하고 일치하면 금방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아마 한국 회계, 공인회계 쪽에서는 아직도 이거 적용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선생님, 우리 지도 선생이 박사학위 딸 때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푸는 문제를 저는 수학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풀었거든. 그러니까 그 교수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이 학생, 이제까지 이 학교 창설 이래 그런 전례는 없지만, 이 학생을 이 응용수학계 시스템 공학의 어드미션 입학 시키지 않으면은 자기는 이 학교 떠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줘야 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기록들을 이제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 세상에 없는 수학 공식 2개를 만들고 박사 논문에 또 이 세상에 없는 수학 정리 6개를 만들고 6개. 이건 수학 정리 1개만 박사 논문에서 돼도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학교에서 전부 교수들이 전부 입을 벌려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이 학생을 이용해서 미 해군에 하나 기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학생의 머리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미 해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뭐를 제가 만들어줬느냐 하면은 왜 항공모함 같은 거 이제 오잖아요.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90-day operation이에요. 90일 항해예요. 90일 작전. 그 90일 동안 이제 나가는데 수리 부품이 고장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부품은 몇 개 이게 창고가 있어요. 배 속에 창고가, 수리 부품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부품은 몇 개를 싣고 2번 부품은 몇 개를 싣고 요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을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제 졸업식 날 미 해군대학원에서는 석사가 300명 배출이 되는데 박사는 오로지 저하고 같이 했던 6사람 중에 오로지 저 혼자만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학교 가는 한국 장교들은요, 항상 제 얘기를 듣고선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그 전설의 인물이 이제 된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한국에서는 그냥 5.18 연구했다고 그냥 또라이라고 그러고, 김대중 빨갱이라고 그랬다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반일 감정이 이제 이렇게 아주 만연돼 있고, 근데 이 반일 감정은 누가 넣어준 거냐면 빨갱이들이 다 넣어준 거예요.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빨갱이들이. 제가요, 2005년도에 제 이 모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위안부 문제가 막 나왔어요. 위안부. 노무현이가 위안부 문제를 이제 클로즈업을 시켜가지고 일본 반일 이제 감정을 이제 부추기느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 우익들이 좌익들이 그 멍석을 깔으니까 우익들이 가서 거기 가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배우지 학습이 없는 애국은 불가능해요. 학습 없이 나대다가는 애국을 하는 것이 내국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손가락 자르고 어떤 사람은 한강에 투신한 사람이 있어요. 우익 중에서 애국한다고. 그때 이제 제 모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자, 은장도로 성을 지키던 시대의 아녀자들이 일본군의 아녀자들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끄러운 얼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리에 이렇게 내돌리지 말라. 제 얘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저 SBS에서 와가지고, 지만원이가 저 위안부는 은장도로 자결하라고 강의를 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 다음에 문근영도 그래. 문근영이도 국민 여동생이다, 국민 배우다 이러고 했는데 8억 달러를 남몰래 이제 냈다. 몇 년에 걸쳐서. 언론들이 대서특필해. 그런데 거기 다음에 화면, 대문에 이제 걸려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문근영이는 엄친딸이다. 엄친딸 아세요? 네. 엄마 친구 딸. 네. 엄마는 그때 처음 알았어. 엄친딸인데, 이렇게 문근영이를 반듯하게 키운 데에는 예조부인 류낙진옹의 훈육이 있었다. 류낙진이 누구냐? 이건 빨치잖아요. 35년 동안 감옥에 가서 전향도 안 한 이전향이야, 류낙진. 그 빨갱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길렀으니까 이렇게 엄친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니까 SBS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문근영이가 기부를 한 것은 빨갱이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심한원이가 전국적으로 또 개고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광주 사람들은 빨갱이들 전체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공수부대가 전두환이가 공수부대에게 환갑제를 매겨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의 70%를 죽여도 좋다 하고 내서 살인을 행위를 저지르게 했느냐. 공수부대가 어떻게 대검으로 여성의 유방을 자르고 머리 껍질을 벗겨가지고선 그 전봇대에 달아나야 하느냐.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믿어요. 지금 2,000명이 죽었다고 해서 무슨 2,000명이 대량 생매장됐다고 해서 지금도 땅을 팔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사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역사를 뒤집는 놈들이 이제 빨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들도 전부 가짜야. 가짜. 전부 가짜. 이런 식의 가짜라고. 빨갱이들이 주입.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를 누가 장악했느냐? 빨갱이가 장악했어요. 또 문화를 누가 장악했느냐? 빨갱이들이 장악했어요. 여러분 우익이 영화 만들어 보세요. 상영 못해요. 전부 그 영화관 이런 거 전부 좌익이 장악한 거예요. CJ.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 이거 다 문화 간첩이 만든 거예요. 문화 간첩이 만들어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조선은 아름답고 꽃 같은 나라인데, 일본인들이 아주 참 야만과 야비가 넘친 그런 아주 그걸로 이제 규범복이 된 일본 놈들이 와서 군합발로 이제 짓밟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이제 이 조선과 일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좀 내려고 그래요. 예, 조선 사람이, 여러분, 조선 사람이 1950년대에도 여기 여성들이 여기 이렇게 유방을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거 아세요?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그걸 보고서 다들 놀랐어요. 유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이제 뭐 막 그 오물들, 뭐 사람의 오물, 뭐 짐승의 오물 다 하는데 그거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우물로 스며드니까 막 전염병이고 우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전부 그 상수도를 만들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 또 미신이 있어요. 이 상투 속에 이가 부글거려야 오래 살고 부자가 된대요. 깎으라고 해도 안 깎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밀림의 바다에서 도난 당했다고 해보세요. 두 사람이.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일로 가야 사는데, 여기 이놈은 말이야 그냥 긋고 절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실신시켜가지고 얻고 가야죠. 그죠? 그 실신시켜서 얻고 가는 행위가 그게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이 조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집에 쉬니까는 그냥 강제로 그 단발령을 내려서 깎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선 뭐 탄압했다고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 강제로 깎은 거 그거 잘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뭐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그 동경이 세계에서 최고 1등 도시래요. 우리 서울은 뭐 10몇 등에서 뭐 8등인가 뭐 얼마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일본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또 오늘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만든 제품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고 한국 제품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것이 일본과 한국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까 뭐 공수부대가 이래 했다, 그 얘기가 사실이면은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식도 그것도 진실이에요. 그러나 저놈들이 이제까지 우리한테 거짓말 친 거, 그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인정을 하시면 저놈들이 여러분들에게 문화 공작을 통해서 또 이 교과서를 통해서 주입시킨 그러한 그 일본에 대한 이미지도 전부 가짜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는데 일본 산업하고 미국 산업하고 한참 전쟁을 하던 때가 있어요. 이건 뭐 격렬하게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접고, 일본 사람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겼고, 뭐 이런 아주 진짜 서스펜스,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러한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 건데, 우리 그런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고, 또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는가, 미국 기업이 어떻게 경영을 하는가, 이거 세 가지만 딱 클로즈업을 시켜두면요, 야, 일본이 진짜 훌륭한 나라로구나. 일본이 진짜 멋있는 나라. 일본은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은 나라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제가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 산업을 또 몰라서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산업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무슨 산업이냐, 경제는 무슨 경제냐 하면은 통과 경제예요. 트랜짓 이코노미. 트랜짓. 왜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뭐 일본에 잠깐 뭐 경유하고 뭐 어디 잠깐 경유하는 데 있잖아. 경유했다가 가는. 그게 트랜짓이다 그래요. 통과.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경제는 일본 소재, 일본 부품, 일본 장치가 없으면은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인한테서 마음대로 그 일본이 저 아프리카 희망봉 같은데 멀리 가 있어봐. 어? 얼마나 그걸 우리가 가져오는데 힘이 드냐고. 그런 일본이 가로 옆에 있다는 게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훌륭한 메리트인데, 행운인데. 그래서 그거를 일본 걸 갖다가 미국이 우리한테 아주 시장을 아주 마음껏 개방을 해줬어요. 미국이. 그 미국이 개방하면 유럽도 막 개방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막으면요 2개월, 3개월 못 비롯해요. 몰라서들 그래야죠. 몰라서들 그래요. 지금 곡소리 납니다. 일본이 그거 거머쥐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때 진행상 혹시 이거 독서무지개 읽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여기가 아니더라도 혹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의문점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이 책이 재미있긴 재미있나 봐요. 이 책이 재미있긴 왜 그러냐 하면은 영국에서 한 번도 영국에 계신 분인데, 영국의 도서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인데,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다 번역해가지고 이 뒷부분에 올탄 이런 거는 빼고 앞에 부분만 다 번역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서 제가 선물로 드리니 이 내용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이런 책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냈는데 이거를 이제 영국 사람들 주위에 이제 미국 사람들 일본에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신선하다. 아, 이거 진짜 이런 삶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셰익스피어 고장에서 번역을 해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아주 문학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영문으로. 그렇습니다.